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예, 뉴다 월요일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통합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대전 네, 충남 네.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그 충청권이면 또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네, 직접 관련도 있고 또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 등등과 함께 이제 같이 또 예. 도와서 할 일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네, 늘 정신이 없으십니다. 아니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기자 간담회도 하고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면 상을 주시면 마다하지 않는 변호사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시고, 예,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계절이 왔죠. 단계 게시판 이정주입니다. 자극적입니다. 단계 게시판으로 꼬시는 거예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짧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뉴스다이브가 연말 맞이해서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이브 시상식. 한 해 동안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남긴,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남긴 출연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투표로 다이브 인기상 수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 방송 나갈 때에는 라이브에 고정 댓글에 보면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한겨레 TV 게시판에 들어가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그 풀 영상 저희가 올려놓으면 거기도 고정 댓글에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연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후보가 되는 것이고 보니까 이 케미 커플상이 또 있습니다.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신 출연자분들에 대한 커플상인데 커플상 후보로는 왜 이렇게 엮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저래 두루두루 엮어놨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엮어놨을까요? 아무튼 저기 이정주 기자하고는 정구승 변호사가 커플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가는 저게 시상식 그 포스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방송일에 관련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시상식에는 모두 턱시도를 입고 오셔야 되고요. 우리 여성 출연자도 이제 드레스를 입고 오실 거고.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상식 진행이 안 되겠죠. 저희가 또 푸짐한 시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근데 저 또 트로피가 투표도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트로피 저거 있어요. 있어요. 실물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방금 AI로 만드셨다고? 뭐라도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만드는 건가요? 뭐 지금부터 만들어. 12월 31일 결과 발표 때까지 많은 분들의 투표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방송들 뉴스들 살펴보기 전에 속보 나온 내용 좀 보자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일 앞두고 쉽게 말하면 이제 김건희 관련된 여러 수사들을 봐준 의혹이 있는 검사들 관련된 수사가 다소 늦게 아니면 몹시 늦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24일 날 소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본인이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안 나왔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26일 날 다시 부른다라는 내용까지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는 2차 종합특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금 명시했고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 인상적인 것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할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조직에 있는 장들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요구권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내란 특검에서 또 김건희 특검에서 최혜병 특검에서 각각 4건, 6건, 4건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자세히 이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것은 오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받겠다. 네.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서 수사하자. 그리고 경찰 수사 먼저라는 게 이제 기존의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지금 뭐 여러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특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이 통일교 특검 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묻고 더블로 가.
최근에 이제 같은 동렬의 비유 대상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계속 이제 행정통합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 먼저 아래로부터 올라온 소속들이니까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주장할 때 사실은 이거 그냥 추정해 보면 안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특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 법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황했어요. 거꾸로 이제 지금 그런 형국이죠.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전재수 장관 이런 것들이 설이 나올 때 전격적으로 아주 엄중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라라고 할 때 이미 육참골단 그 단어 속에서 내가 살점을 내줄 때에는 상대방도 그 이상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전체 의원들을 다 해보자 이거잖아요. 예. 했을 때 조직적인 개입과 개별적인 개입 그 차이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갔을 때 국힘은 정당 해산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9일에 한국갤럽에서 관련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통일교섭권 도입해야 한다가 62%,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봐도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여론조사가 부산 MBC에서 진행된 게 있었고 뭐 여론조사 꽃 등에서 진행된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형준 현 시장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론이 주는 그 무게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 정부와 다르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저는 특검을라는 게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을 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그런 거죠. 여야 가린 거 없이 우리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통일교 묻었으면 그리고 불법적인 게 있으면 다 알고 싶다. 예. 이번 기회에 한번 털고 가자라는 여론이 우세한 거를 이제 민주당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대의제의 당연한 그 기능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주 기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뭔가 굉장히 칼을 갈아서 착 뽑은 듯한 느낌인데 민주당에서 너무 당당하게 받자라고 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 오픈해서 열어서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허세의 기간이죠 지금이. 허세의 기간이다. 네. 예. 이제 이 허세의 기간이 끝날 이제 칼날이 다가옵니다. 원래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초창기에 드루킹 특검.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집권 6개월 만에 그렇죠. 거의 이제 예. 통과가 된 법안이거든요. 그때는 당시에는 의석 그 개념이 지금하고 달랐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과반이 되지도 않았었을 테고 그리고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그 특히나 단식하면서 그렇죠. 그 여론이 그쪽으로 쏠려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원내대표 권력 이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친한 노총 출신의 홍영표. 그렇죠. 예, 홍영표 우원식 원내대표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바뀌면서 이게 바톤 터치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고발도 추미애 당대표가 했었으니까. 예. 그거는 사실 진짜 별거 없을 줄 알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덜컥수에 걸렸고 그걸로 이제 당시 제1 대선 후보인 김경수 지사가 날아갔어요. 예. 예, 근데 그런 하지 마 위원장님이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좀 가슴 아픕니까? 예. 김경수 지사님 이걸 일단 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하고 많이 이 동접자 한 1000명 끌으시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보실 때까지. 네. 예, 김사님 안타깝죠? 드루킹. 드루킹 특검과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은 분명 결이 다를 텐데. 다르죠. 예. 다르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약간 민주당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결이 달라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통일교는 뭐 사실 그런 구도 때문에 정권 초반에 못 받겠지. 예. 정권 초반에 부담스럽겠지. 이렇게 해서 야당이 지금 밀어붙인 게 있는데 당장 현재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수 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예. 돈 받지 않았냐? 그때 선물 받지 않았냐? 시계 받지 않았냐?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천정우에 갔냐 안 갔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가 본질인데. 예, 천정우에 왜 갑니까 그러면? 예, 일단 정동연 장관 같은 경우는 간 거를 인정을 했어요. 예. 뭐 친구와 갔든 어떻게 갔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중진들은 제 생각에는 저도 과거에 통일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사실은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로비 상대가. 네.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한 4선 이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갔다 와요. 예, 진짜 미안한데 만약에 안 갔잖아요. 본인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통일교가 신경 안 쓸 정도의 예, 정말 예, 경남 나는 그렇게 가벼운 정치인이었나. 그 역설에 예. 그걸 반성해봐야 돼요. 오늘 텐션 좋네요. 계속 가주세요. 네. 고고고. 예.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계속 기자들이 묻잖아요. 천정군 갔었냐.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피해가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이냐, 혹은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뭐 각종 뭐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던 것들까지 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또 지역 이슈가 있을 때는 지역 이슈대로, 중앙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대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하자면 윤영호 전 본부장 발언으로 시작됐던 이야기인데 그 발언이 지금 바뀌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한학자 총재 그 재판에서 나왔던 통일교 간부들 간의 회의록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통일교의 목표 의식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누굴 밀어야 될지 대선 앞두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2027년 대선엔 우리가 나간다. 빠밤빰빰빰. 이가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있을 그 대선에 자신들의 후보를 꿈꿀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그래서 얘기들을. 그 후보가 예. 윤영호 씨인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 혹시 압니까? 참어머니가 직접 나왔을 수도. 예. 득표율은 아마 거기에 있을 텐데. 옛날에 그 당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긴 당인데 무슨 세계 가정 평화당인가? 그때 전 지역에 후보를 낸 적이 있죠. 예, 그래서 1점 몇 %를 얻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게 비례대표 한석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깔끔하게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참어머니의 사이즈가 1억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혹이 많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과연 그 참어머니의 진짜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단 입당이 정말 몇 명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느 당으로 입당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통일교와 정치가 어떻게 유착됐는지 확인할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윤영호 씨가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뭐 초창기에 받을 때 그때 이미 뭐 녹취록 같은 것들을 냈던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라는 그 선악학원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그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가 이제 공개된 것들 보면 지금 자신을 자른 게 어머님의 뜻이냐,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 보셔라, 김건희한테 어머니가 선물한 건 내가 다 진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줄줄줄줄 끌고 왔던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통일교한테 나 보호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들려주셨던 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2018년에 이제 참어머니 독생자론, 그래서 독생녀라는 이제 이론이 창시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사상적 배경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윤영호 씨가 아주 핵심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2018년에 가장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대체로 지금 윤영호 씨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2018년 이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세계 본부, 세계 선교 본부죠. 그 본부 밑으로 이제 조직 배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 ESH라는 분이 이제 그 재정부장을 하죠. 실제 예. 재정국장까지 했고 지금 총무처장인가 뭐를 했었을 거예요. 윤영호 또. 전 본부장의 부인이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를 하고 할 텐데 가장 실권적으로 오면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3세계 선교 이런 것들로 쪼고다가 다른 이제 지금 며느리와 알려진 걸로는 한학자 참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도 이 통일교 특이한 게 있죠. 성을 바꾸죠 문으로. 그래서 다 며느리도 다 문씨입니다. 아 그래서 문씨군요. 네네. 다 문씨입니다. 그 문선명 총재의 성을 따라서. 네, 실제 그렇게 이제 바꾸는 모양입니다. 예. 결혼하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그 돈에 대한 또는 이 조직에 대한 알력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뒤로 오면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알력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퀘스천을 갖는 건 진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웃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행적과 이런 걸 보면 혹시나 이제 의심의 관점으로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나는 대목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을 뭔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서의 권력 서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원주라는 인물이 예, 또 있고, 비서실장. 예. 그리고 윤용호와의 뭐 갈등 그 이후에 윤용호는 밀려나고 정원주가 실권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윤용호의 뭐 굉장히 그 발빠른 행보와 네. 뭐 폭넓은 행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걸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자,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통일교 내부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권의 금품수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로비를 펼쳤고 무엇보다 제일 관심 있는 건 정치권 누가 받아 먹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메인이고 저는 기왕 이번에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묻고 더블로 가. 왜 꼭 통일교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사이비 특검 이런 걸로 해서 신천지 뭐 관련된 뭐 당원 동원한 것 같은 예를 의혹받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특검 이름을 통일교 특검으로 하지 말고 뭐 묻고 더블로가 특검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이비 특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종교와 종교와 분립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기독교계도 한번 보고 하는 김에 얼마나 정치에 유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싹 다 한번 필터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무식한 질문 같습니다만 CBS는 이제 종교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관련된 취재들도 이쪽에서 더 깊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그 종교 담당 기자도 있고. 예, 있죠. 근데 통일교는 원래 취재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좀 접근했었는데 저희 이제 시사 보도 본부랑 그 종교 담당 기자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전화하면 일단 저도 종교 기자로 알아요, 그냥. 그냥 CBS 네. 기자다 그러면. 네, 예.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종교 기자입니다. 네, 뭐 정치하고 종교가 흡사하는 게 있죠. 좀 위험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아니, 다만 답을 하지 않았을 뿐. 그렇죠. 네. 예. 네. 뭐 저도 뭐 저는 정치를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예. 네, 비슷한 양상이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면 저도 통일교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묘한 게 뭐냐면 이거 1월달에 이제 문연아 이사장하고 통화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사회부 기자들하고 종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통일교가 잘 안 뚫렸어요. 안 뚫렸는데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계엄 탄핵되고 윤석열 탄핵되고 특검 딱 들어오니까 윤영호 씨가 이제 처음에 입을 안 열다가 건진법사 잡히고 나서 이제 김건희 쪽에서 아무도 커버링을 쳐주지 않고 윤석열 쪽에서 다 윤영호한테 몰아버려요. 그 순간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지 입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거 말한 마지막까지 살려달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나랑 조직이 같이 가자. 근데 조직이 날 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깠을 때 윤영호 씨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여기서 지위도 그렇고 자기가 싸우는 직장이거든요. 예. 근데 아니 우리 조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대화가 거의 조폭 같잖아요. 이 어머님을 예를 들면 형님으로만 바꾸면 어머님을 godfather라고 쳐봅시다. 이게 홀리마더인데. 네, 이게 형님의 뜻이냐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어디 영화대사 같잖아요. 9년 동안 모은 자료 드릴 테니 검찰에 드릴 테니 감당해 보시라. 예, 바로
바로 그냥 바로 신세계인데요. 앞서 들어- 네. 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대사는 누아르네요. 네, 이거 영화 만들면 그냥 바로 조폭 영화냐 아니 종교 영화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는 왜 뚫렸다고 보면 6월 달부터 저희 취재가 뚫렸는데 통일교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자신을 조직이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한 마피아 같은 감성이 있거든요. 조직이 우선이다. 이게 있었을 때 감옥에 가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인식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나는 나오면 보상을 받는다. 이게 됐을 때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취재가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통일교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고 윤영호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윤영호라는 사람의 발언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발언의 무게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 증거들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권성동 의원 케이스를 보면 증거를 반드시 남기잖아요. 사전적으로 남긴 것도 실제로 있고, 돈을 줬다면 뭐가 있겠죠. 사후적으로도 남긴 예.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기게 된 배경이 재밌잖아요. 자기들 알력에 의해서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가 날까봐 서로 크로스로 이제 증거를 체크하고, 남기고 예. 그거를 이제 일종의 증빙을 하는 에헤. 그렇게 본다면 반대파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 뭐 정원주 씨나 이런 저기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다고 보면 전면적 특검으로 가면 의외로 증거가 꽤나 나올 수 있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자, 관련된 이야기는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